예, 안녕하세요. 예,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제 2장이죠. 그래서 2장은 조금 중요하다 그랬는데, 2장은 뭐냐,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어떤 거냐, 부동산. 그런 거 이제 어떻게 분류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그 부동산의 개념도 시험에서 조금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우리가 이 물리적 개념을 다른 말로 기술적 개념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법, 제도적, 다른 말로 이제 법률적 개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법경기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3대 가봐도 아까 법은 경기가 난다면서요? 법경기. 그럴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자연이다,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요거 뭐 우리가 모르는 용어 없네요, 그죠? 자,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은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이다, 소비재이다,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요거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산이다, 자본이다 조금 까다롭죠, 이거. 뭐 같은 거 아니냐?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자본 그러면은 내 돈이에요, 내 돈. 네. 내가 투자한 것. 그런데 자산 그러면은 내 돈 말고 빌려온 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예컨대 내가 아파트를 샀다 10억이다. 그런데 내 돈은 7억이 들어갔고 3억은 대출 받았다. 그럴 때 자산은 10억이요, 10억. 그런데 자본은 7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조금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밸런스 시트라고요. 회계에서는 재무제표라는 게 있잖아요.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그 재무 상태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재무 상태표로. 그럴 때 이쪽을 우리가 차변이라 그러는데 그 자산이라 그러고요. 이쪽을 자본이다. 이쪽을 부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컨대 내가 공장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 돈이 10억 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길래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10억이다. 그래서 20억짜리 공장을 지었다. 이와 같이 차변과 대변이 합계가 똑같아야 돼요. 이런 걸 옛날에는 대차대조표, 지금은 재무상태표라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자본은 내 거죠, 내 거. 자산은 이것저것 다 합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생산 요소이다. 요거를 뭉뚱그려서 보시면 느낌이 안 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분석해야 된다. 분석. 어떻게 해요? 생산에 필요로 하는 요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쉽게 생각한다. 여러분 물건 만들려면 원자재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인갑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신다. 소비재, 상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가 직접 사용하는 거, 얘는 팔아먹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법제도적 개념은 조금 있다가는 그 기본서를 보면서 훨씬 상세히 볼 건데요. 조부님이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광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두 개를 합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 이것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내요. 요거.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다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싫은 이야기지만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는 자산이다, 자본이다, 환경이다, 상품이다, 소비재다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내거든요. 그러면 얘 때문에 틀렸네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외워버려야 돼, 이거. 도리가 없어. 그래서 특히 이제 물리적 개념하고 이 경제적 개념은 외워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암기 팁을 제가 제시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술적 개념이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에는요. 자, 기술적 개념에는
이렇게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술자는 위치 공간 환경이 중요하고 이렇게 기술적 측면이죠. 자연이다, 위치다, 공간이다, 환경이다. 기술자는 위치, 공간, 환경이 중요하고 산본에서 생소한 상품은 경제적이다 그랬는데 산본이 뭐냐 산본. 저기 동네 이름 산본이 아니고 자산, 자본 이야기죠. 생소하다라는 거는 생산 요소하고 소비재란 이야기죠. 상품은 경제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일단 무조건 외워버리셔야 된다. 요거 첫 번째. 그래야 이쪽에서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고 요거 또 별로 틀릴 이야기가 없죠. 여러분이 법제도적 개념은요, 저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민법에서는 뭐 나중에 판례까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거 틀릴 가능성 별로 없어요, 이거. 워낙 이제 뭐 민법뿐만이 아니고 중개사법령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 결혼 선생일까? 민법 선생일까? 헷갈릴 정도로 많이 봐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좀 정리가 될 때까지 약간 기다리겠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이따 기본서를 확인할 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인데 여러분 부동산의 분류는요. 일단 이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그냥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이라 그러죠.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도 땅 지자 재산 산자 땅과 관련되는 재산이다. 그래서 지산이라 그래 지산. 그다음에 방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방 있잖아요. 방과 지산을 합해서 방지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지산 또는 방지산 이렇게 쓰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영미에서는요, 리얼티라고 쓰기도 하고, 리얼 프로퍼티, 뭐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설명을 제외할 겁니다. 오늘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의미 없고요. 여기 리얼 에스테이트 할 때 대문자를 앞쪽에 쓴 거 있잖아요. R하고 이 대문자 썼잖아요. 요거는 부동산 학문으로서의 부동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는 분류인데 여기도 지금 암구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이제 기본서를 볼 때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법제도적 개념이죠. 이 법제도적 개념을 조금 추가 설명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이 있고요. 이걸 합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그랬죠. 그럴 때 이 협의의 부동산은요. 우리 민법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래 일단. 그럴 때 용어 볼까요? 토지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토지, 땅. 다 알고. 정착물이 뭡니까? 정착물. 정착물이라는 거는 어딘가 고정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fixture라고도 할 수 있는데 토지 위에 고정되어서 그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것 보통 이렇게 정의하죠. 그럴 때 정착물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물이에요. 건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죠. 담장, 축대, 수도시설 등등등등등. 그래서 담장이다, 축대다, 수도시설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거는 있어요. 주의할 거는 뭐냐 하면, 요것도 이제 시험에서는 뭐 꽤 좀 냈는데요. 이 토지와 건물을 우리나라에서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룬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랑 같은 태도는 아니에요. 영국이나 미국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가지고 그냥 리얼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써요, 그냥. 구별하지 않습니다. 등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리얼 에스테이트, 라이센스, 부동산권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등기는 일본, 독일, 우리나라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등기는 아시겠지만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토지와 건물을 내가 두 개 다 가지고 있더라도 별개로 팔아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나중에 민법에서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그런 이론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판매됐을 때 건물의 소유주가 하는 게 법정지상권인데, 민법 좀 공부해 보시면 뭐 쉬워요, 오히려. 어쨌든 결혼 시험에서는 딱 그 정도 나옵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이 협의의 부동산을 민법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뭐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준부동산이라는 건 이것도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면 굉장히 쉬운데, 민법에서는 물권법 공부할 때 준물권이라는 게 나와요. 준물권, 어권, 광호권. 그래서 이 준물권이 뭐냐? 원래 물권은 아닌데 물권으로 의제해버리는 거, 물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 준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의제해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준부동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외울 필요는 없어요. 특수동산이 있어요. 특수동산. 여기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이것도 민법에서 많이 드실 텐데, 공, 장, 재단, 광업, 재단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준물권이 있어요. 준물권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네요. 어업권하고 광업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등기된 수목이 집단, 그래서 임목이 있어요. 임목. 임목 등기가 된 것들인데,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쭉 집단으로 있을 때 이걸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요, 일단 쉽게 나오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다라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고, 이거는 민법에서도 뭐 옛날에는 좀 나왔죠. 요즘이 안 내겠지만, 개론도 요즘은 잘 안 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정착물이라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토지하고 정착물을 합해가지고 협의해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정착물인데도 부동산이 아닌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임차인 정착물 또는 임차자 정착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정착물 그러면 이게 부동산인데, 부동산. 임차인이 달아놓은 정착물은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거래 정착물이다, 가사 정착물이다, 농업 정착물이다, 세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어떤 사람이 상가를 하나 얻어, 상가. 빵집을 하려고 1층 상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냉장 쇼케이스를 놔두고 여기다 빵을 넣어서 이제 팔았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전세금 빼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요.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냉장 쇼케이스는 임차자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설치한 거니까, 놔두고 갈까요? 가져갈까요? 가져가죠. 가져가면은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은 특히 이 정착물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부동산이 아니고 뭐냐? 동산이다라는 걸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아닌 것들이 뭐 시험에서 좀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가식주인 수목이나 판잣집인데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이 가식주인 수목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그거 혹시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이렇게 밭이 있어요, 밭.
그럴 때 여기다 이제 내년에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만들어 봐야지. 그럴 때 사과 묘목을 사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대충 립혀서 땅에다 묻어요, 뿌리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 이제 겨울잠을 잔다 그러는데 겨울잠을 한번 재우면 이 사과나무가 혼동을 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1살인가 2살인가? 헷갈려가지고 꽃이 1년 먼저 피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1년 먼저 수확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짜로 식재에 따라서 가식중이라 그래. 왜 이거는 동산으로 보느냐? 이거 언젠가는 옮겨가지고 이렇게 심을 거 아니에요? 옮겨서 심을 거니까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식중인 거는 동산이에요. 판잣집? 이것도 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벌써 배울 건 아니지만, 제가 일단 암기 팁으로 넣는 건, 요거. 임차제 정착물, 그 다음에 가식중 수목이죠. 요거 판잣집이죠. 차가 판매되면 동산이지. 차가 팔렸으면 가지고 가니까 동산이죠. 그래서 그렇게 동산에 해당되는 걸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이 용어들은요. 기본서를 보면서 이제 상세히 보겠습니다. 이거 상세히 보겠는데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게 지금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 정도인데, 자,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암기고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거죠. 기술자는 위치, 공간, 환경이 중요하고 3번에서 생소한 상품은 경제적이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아까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인 것, 차가 판매되면 동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죠.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두 개는 봤고,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요거 뭐 요즘 잘 안 냅니다만은, 그다음에 요거 후보지 이행지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필지 획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지 갱지저지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거꾸로 이런 데서 내버렸다. 예전에 잘 안 냈던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가장 이해가 필요하고 조금 더 어려운 쪽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히 보실 텐데 또 이건 한 번 들으면 잘 안 잊어먹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은 이따 기본서로 하기로 하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후보지하고 이행지. 요건 이제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감정평가에서는요, 토지의 용도를,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에서 처음 공부하시는 국계법과 달리, 국토기획법과는 달리,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개론에는 없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상 용도적 지역이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크게 분류한다 그러면 이제 대분류라 그러는데, 대분류죠. 그래서 대분류는 이렇게 있어요. 택지, 그다음에 농지, 그다음에 임지, 뭐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다음에 택지는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상업, 공장. 그다음에 농지 세 가지로 나뉘죠. 전지답지, 과수원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임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신, 탄, 림지하고 용, 재, 림지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나뉘어진 걸 우리는 세분에 따라서 세분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죠, 우리. 여러분,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땅이 임지다. 그러면은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임지보다는 농지가 비싼데 이렇게 바꿀 수 없을까? 또는 택지로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용도가 변해가는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후보지라고 그래요. 후보지. 그래서 택지 후보지다. 택지로 바뀔 예정인 땅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예정지. 또는 택지로 바뀔 가망이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가망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후보지를. 그런가 하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말이죠. 여기 원래는 주거지인데 부셔버리고 상가 지을 수도 있고 공업용지를 이렇게 상가로 지을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전을 답으로 또는 과수원을 답으로 전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또는 신탄림지하고 용제림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행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는요, 이 공통점이 어떤 거냐, 이거는 용도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용도가 변한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환된 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환 중일 때를 이야기한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전환 중이라는 거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임지가 있는데 요거를 깎아서 택지로 만든다. 이럴 때 택지, 그럴 때 이러한 땅을 우리가 후보지라 그랬죠. 후보지. 네. 자, 그런데 완전히 택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건물 짓고 있어. 그것도 후보지냐? 그건 택지죠. 다시 말해서 여기 공사가 0%였다가 50%가 됐다가 100%가 됐어. 100%. 그럴 때 100%일 때도 아직도 후보지냐? 그건 아니죠. 0%일 때도 후보지냐? 그것도 아니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요, 용도가 전환 중일 때를 불러요. 0% 그러면은 아직 요건 임지고 100% 다 바뀌었다 그러면 그건 택지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때 부르는 용어이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용도가 바뀐다는 것, 두 번째는 바뀌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차이는 뭐냐? 차이. 예컨대 이건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것만 잘 이해하면 뭐 이해가 끝나는 건데, 나는 과수원이 하나 있다. 아버지가 물려준 거다. 5,000평이다. 요거 깎아서 전원주택 만들어서 팔라 그런다. 요거는 작은 데서 바뀌었으니까 이행지냐 아니면 후보지냐? 이거는 후보지다. 후보지. 아니, 그럼 작은 데서 바뀌어도 후보지고 큰 데서 바뀌어도 후보지냐? 그건 아니에요. 요거 과수원은 농지죠. 농지. 요거 주택은 택지잖아요. 택지. 그러니까 이거는 큰 대분류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분류에서 바뀌는 게 후보지고, 대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에서 바뀌는 게 이행지다. 이제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후보지와 이행지를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면 되느냐? 여러분, 택지하고 농지 사이에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해? 담이 있다. 담. 그 다음에 농지하고 임지 사이에도 담이 있다 생각할까요? 담? 그럴 때 이 담 안에서만 바뀌어. 이거는 이행지예요. 다시 말해 집 안에서만 돌아다녀. 이행지죠. 그런데 담을 넘어다녀 이거. 막 남의 집으로 넘어가. 이런 걸 후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계를 벗어나는 거는 후보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특별히 지금 설명을 조금 더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후보지는요, 부동산의 용도지역적인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의 전환 중이다. 상호 간의 전환 중이다 그랬죠.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가망지 또는 예정지라고 한다. 자, 이행지죠. 임지지역 그 안에서만, 택지지역 그 안에서만, 농지지역 그 안에서만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분류 내에서만 이행이 이루어진다. 경계, 벽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간에, 대분류 상호 간에 바뀌는 거냐, 아니면 그 각각의 세분류 내에서 이행이 이루어지는 거냐를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느냐? 후보지는 대분류 간에 바뀌는 거예요. 간. 보통은 대분류 상호 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행지는 그 대분류 내에서만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만 이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거는 또
둘 다 공통점은 전환 과정 중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후보 간에 전환 중이네. 이렇게 배운다. 후보 간에 전환 중 이내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서를 볼 때 추가 설명을 충분히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부동산의 특성인데요. 이 부동산의 특성은 일단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일단 이제 그 기본서를 확인하면서 상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요. 개요만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이거 정확하게는 이제 크게는 이렇게 봐야 돼요.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특성. 부동산의 특성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의 특성하고 건물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글씨가 잘 알아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전자칠판이라 이 칠판에 판사하는 것처럼 글씨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 토지의 특성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여기는 이제 토지가 자연물로서 갖는 특성이죠. 그런 걸 자연적 특성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인간과 함께 하면서 인간이 토지에게 부여한 특성이 있어요. 그런 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 먼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 건물의 특성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뭐하러 우리가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공부할 필요가 없고 주로 시험에서는 토지의 특성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시는 게 일단 먼저예요. 그래서 토지의 특성에는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이 있다 그랬는데 자연적 특성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컨대 부동성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부증성, 그 다음에 영속성, 그 다음에 영속성이에요. 개별성, 그 다음에 인접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고도 좀 있는데 나머지는 무시하고요. 자, 인문적 특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위치의 가변성이다. 가변성.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오늘이 기본서를 보는 첫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 이 특성. 그럴 때 이 특성이라는 건 특별한 성질이에요. 특별한 성질이라는 건 뭐냐? 부동산이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어떤 게 독특하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 다른 것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는 뭐냐? 부동산은 항상 누구랑 비교하냐? 동산.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은 동산과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요, 이 동산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일반재화라 그래요. 일반재화. 일반적이죠. 뭐 가지고 다니고. 그럼 이걸 설명하는 학문이 뭐냐? 그게 경제학이죠. 경제학. 저도 이제 석사를 경제학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경제학이라는 게
경제학이라는 게 부동산도 다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안 돼요. 설명이 일부는 되는데 일부가 안 돼. 왜 그러냐? 왜 설명이 안 되느냐? 부동산이 동산과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경제학이 아니고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학.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은 부동산학을 전공하는 분들이에요. 부동산학을 전공했지 그분들이 경제학을 전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했던 학문은 왜 존재하게 된 거냐? 부동산이 일반재와 동산하고 뭔가 달라서 생긴 거죠. 바로 이 특성이라는 부분은 시험에서는 항상 잘 나온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특성은 늘 시험에서는 잘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동산의 특성은 일단 11, 12월 달에는 깊게 못 들어가요. 왜 깊게 못 들어가느냐? 이유가 간단하죠. 여러분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아까 총론이 뭐라 그랬느냐? 전체 부동산학과 관련되는 8개 편의 전체 내용을 논의해 본다, 얘기해 본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외부 효과 아직 안 배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감가 이거 안 배웠잖아요. 이거 평가에서 배워요. 외부 효과요? 제4편 정책에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몰일과 요거는 제2편 경제학에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뒷부분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만일 여기서 여러분을 다 이해를 시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8편까지 진도를 못 나가고 두 달 열심히 해가지고 1편만 끝내야죠. 전체를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서는 효율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 이야기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합격시키는 데 자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제목 정도를 좀 기억하는 게 좋아. 제목 정도. 요거 제목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좋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느냐? 부부가 영계이면요, 용병을 사와서 싸워. 젊은 친구들은 둘이 싸우다가 안 되면 용병을 사다 싸운다니까. 자기 친오빠 불러오고 자기 형님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영계인 용병사. 원래는 인인데 말을 만들다 보니까 부부가 영계이면 용병사서 싸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부부가 영계이면 그랬으니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면, 인접성, 용병사서 싸운다면서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특히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연적. 그래서 특히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이쪽이 시험에서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뒷부분이 싸그리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뒤에를 공부하면 2편, 3편, 4편 뭐 이렇게 쭉 공부하면 이해가 당연히 돼요. 기본적 개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 중심으로 간다. 개념 자체가 시험에 좀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성이다. 움직이지 아니하는 성질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를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부동산과 동산이 구별되는 거죠. 동산 움직이는 것,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은 증가가 불가능한 성질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동산하고 달라서 아까 항상 동산과의 차이점이 이랬어요. 동산하고 달라서 늘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막 뽑아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예? 땅은 인간이 만든 적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재화이니까 부증성,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라고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공급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옛날 우리가 뭐 한 500년, 1000년 전에 비해서 전 세계 지구 전체의 인구가 60배, 70배, 100배 증가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100배 증가했단 말이냐?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양을 못 늘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은 뭐 그때 가서 공부 좀 하고 끝내기로 하고, 자,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는 동산처럼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재화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토지라는 건 희소하다. 왜요? 자꾸 인구는 증가하는데 땅은 그대로이니까 희소한 재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희소한 재화이니까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걸 강조한다. 조금 더 들어가면 공익을 위해서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맘대로 쓰지 못하게 제한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국가가 제한하는 것들을 주로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죠. 국토교육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주거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그거 다 제한이죠. 제한. 다음으로 영속성이죠. 영속적이라는 이야기는 영원히 쓴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내구성이다 또는 불괴성이다. 괴멸, 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인데. 자, 부동산은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모나 마멸이 되지 않는다. 즉, 달아지지 않는다. 영원히 쓴다. 영원히. 그래서 결국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에 적용이 안 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소모가 안 되는 재화이니까 다시 만든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일단 쉽게 생각하자고요. 또 그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장기적 배려하에 하는 거예요. 장기적 배려하에. 이게 하나가 줄었네. 장기적 배려하에 부동산 활동, 배려하 부동산 활동을 한다. 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또는 살 때 미래 개발될라나? 뭐 이런 걸 따져본다 그 이야기. 동산, 빵을 살 때는 미래 빵이 개발될라나? 그런 생각 안 하죠. 맛있을까? 뭐 요 정도 생각하고 먹어보는 거죠. 뭐 바로. 그러니까 동산은 장기적 배려가 필요 없는데 부동산은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개별성은요. 부동산은 개개재화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걸 다른 말로는 대체, 바꿔 쓸 수 없다 그래서 비대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꿔 쓸 수 없는 거 비대체성이다. 그래서 물리적, 특히 위치 측면에서 부동산은 각각 서로가 다르다. 아무리 똑같이 생긴 땅이라더라도 위치가 일단 다르다. 위치가 적어도 절대적 위치는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대체가 바꿔 쓴다는 이야기인데 안이 비자죠.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된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 자, 요거는 뭐 미리 설명해 버릴게요. 일물일가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여러분 캔커피 어때요? 캔커피. 우리가 캔커피를 살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캔커피를 사러 편의점 들어갔는데 아마도 뭐 이 캔커피는 50만 원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지가 뭐 많이 해봤자 한 1,000원, 2,000원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1,000원짜리 한 2개 들고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격을 알아. 캔커피는 비싸봐야 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겠지. 뭐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은 비싸봐야 평당 10,000원이겠지. 그러다가는 큰일 나요.
명동에 가면 평당 한 4억, 5억 하는 것도 있고, 저 시골에 가면 아직도 평당 1,000원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평의 땅이라 하더라도 동산처럼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일물, 일가가 되는 게 아니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천차만별.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한다고 이야기죠. 자, 인접성이죠. 인접성이라는 건 뭐예요? 땅이라는 건 다 인접해 다 붙어 있다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동사는 이거 보세요. 동사는 다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던져볼 수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떼가지고 던질 수 있습니까? 왜요? 땅은 전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라는 거는 붙어 있어서 문제가 경계가 어딘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아, 우리 집은 옆집하고 담이 있어서 경계를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아, 그게 도시지역 이야기죠. 산속에 들어가면 산속.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 문제가, 소유와 관련해 경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만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지적제도라는 게 있죠. 여러분 공시 공부할 때 이제 이 등기법 지적법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적에는 이제 뭐 공부와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면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각각의 지적제도라는 걸 통해서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표시를 해야 돼. 도면에. 그런 건 인접성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조금 길어졌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여러분 이제 용도의 다양성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없었던 자료죠. 용도의 다양성은 자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땅이 있으면 주택 지을 수도 있고 상가 지을 수도 있고 뭐 별걸 다 지을 수 있다.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주유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유용성이 높은 이용인지를 늘 고민해야 된다. 최주 효용이 근거이다. 요 정도 일단. 나머지는 이제 평가 쪽에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합성이죠. 분합성. 이 분합성이라는 건 병합, 분할 가능성을 줄여서 이렇게 하게요. 그래서 땅은 인위적으로 합했을 수도 있고 잘라서 쓸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생 특징은 뭐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자, 위치 가변성인데 아까 이제 부동산은 그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나 행정적 위치가 변화한다. 그래서 이게 변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요거는 이제 상세한 거는 감정평가. 우리 책 제8편에서 공부할 거예요. 사회적 위치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고, 경제적 위치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기 수십 개, 여기 수십 개, 여기 한 10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위치가 변하면 어떻게 되냐? 약간 사회주의 대표적인 게 인구의 증가 감소, 인구의 증가인데 우리 동네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땅값 올라가죠. 수요의 증가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변화하면 결국 부동산의 가치가, 토지의 가치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됐다라고 봐요. 아까 부동산의 특성은 어떻게 배운다고요? 부부가 영계이면 뭘 사서 싸운다고? 용병을 사서 싸운다. 부부 영계인 용병사. 용병 병 사.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요. 잠깐 쉬셨다가 자 기본서로 꼼꼼하게 한번 정리하고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